오늘날 중국의 미래를 묻는다면 그 대답은 송나라에 있다. 여러분은 송나라의 최후를 아시나요? 이 예언에는 많은 의미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고대 민간에서 가장 신비한 조직으로 불리는 미스터리한 한 집단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바로 사도인입니다. 사도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들은 칼을 파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칼을 파는 방식은 좀 독특합니다. 당장에는 돈을 받지 않고 대신 알 수 없는 예언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실현되면 다시 돌아와 돈을 받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들이 칼을 외상으로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외상하다는 뜻의 세넬사자를 써서 사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중국 민간에서는 강태공의 책략이 천하를 평정하고 사도인은 철구로 미래를 예언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태공과 사도인을 비교하다니 사도인이 일반인들 사이에서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인은 일반 예언자와 무엇이 다를까요? 다가오는 2025년도 예측할 수 있을까요? 그들이 남긴 몇 가지 미래 예언들을 통해 한국의 2025년 미래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들 사도인이 파는 칼은 살상무기가 아니라 중국 고대 농부들이 사용하는 낫이나 주방에서 쓰는 식칼 같은 도구들입니다. 말하자면 모두 일상에서 꼭 필요한 물건들이죠. 이 사람들이 신비한 이유는 그들이 칼을 외상으로 줄 때 남긴 예언이 매우 믿기 어려운 말들임에도 짧게는 며칠, 길게는 몇 달 또는 몇 년이 지나면 반드시 실현된다는 점입니다. 중국 민간에서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는 사도인들은 전국 시대의 귀국자의 후손들이라고 합니다. 귀국자는 중국 역사에서 매우 신비한 인물로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병가에서는 그를 성인이라 부르고 종행가에서는 그를 시조라 칭하며 도교에서는 그를 왕선 노조라 불렀습니다. 원래는 노자, 공자, 한비자 같은 중국 성현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할 인물이지만 역사서에서는 그의 기록이 매우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가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인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현재 학계에서 비교적 공인된 말은 귀국자는 실제로 존재했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기원전 400년에 태어났으며 성은 왕이고 이름은 허, 또 다른 이름으로는 왕선이라고 합니다. 전국 시대에는 많은 나라들이 서로 다투었으며 그 혼란한 시대 속에서 귀국자는 엄청난 재능을 가졌지만 산속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은 장군이 되고 재상이 되어 여러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며 역사의 흐름을 이끌었습니다. 그는 세상 밖에 숨어 있었지만 천하를 마치 바둑판에 올려놓은 듯 다루었습니다. 계획이 없는 듯 계획하였고 그의 방식은 전무후무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민간에서는 귀국자의 천지를 꿰뚫는 지혜를 묘사하며 그 능력은 이미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다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귀국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태양과 별들의 움직임을 보고 과거를 점치고 미래를 예견하며 그의 말은 모두 정확하게 들어맞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 그는 병법을 통달하여 전투에서 군대를 배치하고 움직이며 귀신도 그 계획을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그는 설득과 논변에 능해 수많은 사람들을 토론해서 이기지 못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네 번째, 그는 참선을 하고 수양을 쌓아 병을 막고 장수하며 기이한 약재를 복용하여 평지에서 날아오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귀국자 본인은 이미 매우 신비로운 인물인데 사도인이라는 직업이 귀국자와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더욱 전설적인 느낌을 주게 되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역사상 사도인이 처음 등장한 시기는 송나라 때입니다. 그 당시 그들은 사도인이 아니라 복매라고 불렸습니다. 점칠복, 매매할매. 당시 그들이 물건을 파는 방식은 돈을 받지 않고 미래 예언의 말을 남기고 그 미래 예언이 실현되면 돌아와 돈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명나라로 넘어와 연왕 주체가 정난지변을 일으켰습니다. 그 시기의 나라에서는 많은 철을 수집하여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일반 가정의 철 기구들, 낫이나 식칼, 철솥 등이 모두 거두어졌습니다. 이로 인해 낫이나 식칼, 철솥 같은 것들이 귀한 물건이 되었습니다. 복매인들은 이러한 기구들을 외상으로 팔기 시작했습니다. 복매는 점차 사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나라에 이르렀습니다. 1878년 7월 신보에는 사도인에 관한 뉴스 기사가 실렸습니다. 현대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청나라 한풍신유년, 즉 1861년에 절강성 봉화연에 외지인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배에 칼을 싣고 다니며 사람이 많은 곳에 도착하면 칼을 내놓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값을 정할 뿐 즉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쌀값이 18문으로 내려가면 다시 와서 돈을 받겠다. 당시 쌀값은 80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쌀값이 어떻게 18문까지 떨어질 수 있겠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몇 년이 흐르고 광서 초기, 즉 1870년대의 쌀값이 실제로 신문대로 떨어졌습니다.
당시 칼을 샀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람이 정말 신통하다고 말했습니다. 1977년 한 미국 기자가 대만 가오슝에 왔을 때 우연히 사도인을 만나 칼을 사려고 했습니다. 사도인은 그 기자에게 칼을 건네며 돈은 필요 없습니다. 먼저 외상으로 가져가세요. 덩샤오핑이 당신의 대통령과 만난 후 제가 돈을 받으러 오겠습니다. 미국 기자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며 덩샤오핑이 그해 7월에 복직했는데 어떻게 미국에 갈 수 있겠냐며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1979년 덩샤오핑은 정말로 카터 대통령과 만났습니다. 그때 대만에서 사도인을 만났던 그 미국 기자는 이 장면을 TV 뉴스에서 보고 깜짝 놀라며 턱이 떨어질 뻔했다고 합니다. 그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이 사도인이 정말로 시간 여행을 했던 걸까? 라고 생각다고 전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기자가 다시 가오슝을 찾았을 때 그 사도인을 또 만나게 되었고 사도인은 그 자리에서 그에게 돈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허난성 신양시 신현남부에도 사도인이 나타났습니다. 사도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두 개의 칼이 138위안입니다. 올해는 돈을 받지 않겠고 내년에 받겠습니다. 사도인에 대해 조금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듣고 조만간 큰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도인의 뜻을 만약 내년에도 살아있다면 돈을 받겠다는 뜻으로 해석했습니다. 그 다음해 2021년 7월 20일 허난성에서는 대규모 폭우로 인해 엄청난 홍수가 발생했고 많은 사람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사상자의 숫자는 아직도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이 역시도 사도인이 남긴 미래 예언이 실현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 한 네티즌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중국 내에서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글의 원본은 이러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며칠 전 낙양에 사는 부모님이 말하길 마을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났다고 했다. 그 사람은 오전에 칼 몇 자루를 들고 마을 장터에 나와 판매를 시도했는데 적극적으로 팔지도 않았고 가격을 붙이지도 않았다. 사람들이 칼을 사려고 물어보자 그는 칼을 팔지 않고 외상으로만 줄 수 있다고 했다. 칼을 사려는 사람들에게 가격이 정해지면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다음 종이에 몇 가지 예언을 적어줬고 나중에 그 예언이 실현되면 돈을 받으러 오겠다고 했다. 사람들이 칼을 집으로 가져가서 예언이 실현되면 그때 가서 돈을 주면 되는 방식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칼의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좋아 현금을 주지 않고도 거래가 가능했기에 그 칼을 사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한 것은 나중에 돈을 주지 않아도 되거나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날 오후쯤 그 사람의 칼은 모두 외상으로 팔렸고 그 사람은 짐을 챙겨서 서쪽으로 떠났다. 나는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인터넷에서 알아보니 이 사람이 사도인이라는 유명한 인물이었다. 아래는 그 사람이 남긴 종이에 적힌 내용이다. 불효지도, 성호림, 백원 출세, 흑석이화, 기현소우 경추양천, 문금천하 기현유송. 이제 그 예언 내용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1. 불효지도, 성호림. 불효한 자들이 오동나무 숲에 넘친다. 불효한 자들은 도덕적 타락이나 부패한 지도자들을 상징할 수 있습니다. 오동나무는 고귀함과 영광을 상징하는 나무로 이 구절은 타락한 이들이 고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부패한 지도층이 사회의 중요한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현대 중국의 정치 상황이나 내부적인 부정부패를 경고하는 말로 국가의 근본적인 도덕적 기반이 무너지고 있음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2. 백원 출세, 흑석이화. 흰 원숭이가 태어나고 검은 쥐가 재앙을 일으킨다. 흰 원숭이는 상징적으로 이례적이고 예측 불가능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후변화나 예상치 못한 전염병의 발발 등 전 세계적인 재앙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검은 쥐는 역사적으로 흑사병을 상징할 수 있으며 이는 현대의 대규모 전염병이나 질병의 확산을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질병이나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과 위기를 경고하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3. 기현소우 경추양천. 이 나라의 날개는 기울어지고 결국 샘에 떨어진다. 이 나라의 날개는 국가의 리더나 핵심적인 상징 혹은 지도자를 의미합니다. 기울어진다는 권력의 쇠퇴나 몰락을 암시하며 샘에 떨어진다는 상징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나타냅니다. 즉, 이 구절은 국가의 지도자 또는 체제의 몰락을 예고하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대 중국의 정치 리더십이 권력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궁극적으로 체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예언인 것입니다. 4. 문금천하 기현유송. 오늘날 세상을 물으면 그 대답은 송나라에 있다. 이 구절은 송나라의 역사적 몰락과 현 시대의 상황을 연결짓는 예언으로 해석됩니다.
송나라처럼 내부 부패와 정치적 분열이 중국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송나라는 정치적 부패와 관료 시스템의 부정이 국가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송나라는 중앙 집권화를 강화하면서 관료 제도를 확립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리들의 부패가 국가 운영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현재 중국의 권력이 지나치게 한 곳에 집중되는 것과 비슷하게 느껴집니다. 결국 송나라는 외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지만 내부의 부패와 무능으로 인해 국가를 점차 쇠락하게 만들었고 외부의 도전에 직면했을 때 쉽게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오늘날 중국이 겉으로는 세계 경제의 강자로 자리 잡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정치적 부패, 재정 낭비, 사회적 갈등 등이 점차 심화된다면 송나라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송나라가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멸망한 것처럼 현대 중국도 내부의 부패와 비효율적인 체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외부 압력 앞에서 쉽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세상을 물으면 그 대답은 송나라에 있다라는 예언은 내부 부패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중국이 현재의 문제를 간과한다면 송나라처럼 쇠락하고 멸망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2025년, 현재 중국은 경제적 번영과 국제적 위상을 유지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많은 위기를 안고 있습니다. 정치적 부패, 민족 간 갈등, 그리고 국제적 외교 문제는 중국의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는 마치 송나라의 몰락 직전 상황과 유사하게 보입니다. 2025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사도인의 미래예언처럼 중국이 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이후로 전 세계의 기후변화, 전염병, 경제 위기 등의 예상치 못한 재앙들을 예언하는 예언서나 예언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중국뿐만 아니라 그와 긴밀하게 연결된 주변국, 특히 한국 한반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는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으로 중국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불안정이나 경제적 하락은 한반도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미칠 것입니다. 특히 많은 전문가들이 2025년으로 예상하는 중국 내부의 변화나 위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할 수 있습니다. 북한과의 관계, 경제적 협력, 지정학적 긴장 모두가 중국의 불안정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입니다. 사도인이 남긴 미래예언처럼 중국의 몰락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동아시아 전체, 나아가 전 세계에 미치는 거대한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우리는 2025년에 벌어질 수 있는 이러한 변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사도인의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중국의 몰락은 단순한 역사적 사건이 아닌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미래를 뒤흔드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스터리 코리아였습니다.